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방금고 불법 대출을 주도한 정현준 씨와 이경자 씨에 대해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간부들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장치 집단소송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본 주주 한 사람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길 경우 나머지 주주들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이 오늘 2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날짜와 후속 일정 그리고 경제협력 실무 접촉의 일정까지 우리 측에 통보해왔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두고 국회에 운행 금지 법안이 제출됐고 그러자 이번에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가 아시안컵 축구 준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패배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훌쩍 앞서가는 일본 축구와 비교하면서 우리 축구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나를 바꿔주는 세상 프레이아 타운. 롯데 캐슬.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니라 성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단 한 채를 지어도 특별하게 짓습니다. 롯데 아파트. 철은 따뜻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포스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고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웃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스마일하게. 한국투자신탁증권. 아, 이럴 수가. 롯데리아 새우버거가 1,000원, 아이스크림은 250원. 우린 이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우다! 반값은 계속되어야 한다. 쭉! 52명의 연구진, 개발기간 450일, 25가지를 바꾸었습니다. 첨단의 타이어 기술 림 프로텍터. 나머지 기술은 달리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High Class Dream ZX. 인류 앞에 펼쳐진 꿈의 디지털 영상. 삼성이 만들면 표준이 됩니다. 삼성 디지털. 세기보청기.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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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기스타 세기보청기. 대전 구충남도청 앞 천안역 앞에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꼭 찾아주세요. 너무나 간절히 찾고 싶은 것 하나. 한미르.com. 한미르로 찾자. 기아에 시달리지 않는 세상. 공해를 모르는 세상. 더 이상 불치병이 없는 세상. 새로운 내일. LG화학의 생명과학기술이 만들어갑니다. 동아료 40%까지 할인. 난 막 쏘는 여자야. 08 콜디스카운트. 진정한 디지털 카드는 충전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 패스카드. 디지털 세상에도 큰 사람 큰 카드. 국민 카드. 디지털 속에 또 하나의 세상이 숨어있다. 내 손안의 디지털 세상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동방금고 불법 대출을 주도한 이경자 씨와 정현준 씨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서울지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범수 기자. 네, 서울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뭐죠? 네, 두 사람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저녁 7시쯤 정현준 씨와 이경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은 조금 있으면 발부될 예정입니다. 정 씨와 이 씨 두 사람은 동방금고와 대신금고에서 모두 555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자 씨가 431억 원, 정현준 씨는 124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경자 씨가 불법 대출을 주도한 셈입니다. 네, 이제 이 관심의 초점은 로비 의혹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관계에 대한 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의 수사 초점은 이제 금융감독원과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부분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금감원 간부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불법 대출을 주도한 이경자 씨가 장내찬 국장 등 금감원 간부에게 20억 원대의 로비 자금을 뿌린 단서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자 씨의 자금을 관리했던 원모 씨도 이 씨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로비를 주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현준 씨의 사설 펀드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가입자 명단을 확보해 정관계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거액 대출금의 사용처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검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네, 이경자 부회장이 불법으로 대출한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정현준 씨 측은 이 돈이 부동산과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밀락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주는 이 건물 4층에 있는 교회의 목사인 김모 씨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현준 씨 측은 이 건물의 실제 주인이 이경자 부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유인물을 만들어 이 일대에 뿌렸습니다. 유인물에는 이경자 부회장이 불법 대출한 돈으로 교회를 지었으며 또 김모 씨, 박모 씨, 고모 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돈을 유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경자 씨 측은 이경자 씨의 남편인 이모 목사와 같은 교회 집사 박모 씨가 수억 원의 건물을 서류상 건물주로 돼 있는 김 목사에게 무상으로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이모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친구하고 따로 같이 모임해서 이걸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거 이익금으로 해서 4층을 우리가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이 건물 근처에 있는 7억여 원의 땅 500평도 앞에 교회의 김 목사와 박 집사의 소유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현준 씨 측은 실소유자가 이경자 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런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친구가 지금 한 5명 정도 돼요. 네. 5명 정도 돼가지고 빌라 같은 거 사서 짓고 빌라 지려고 산 거예요. 박 씨는 이 부동산 외에도 이경자 씨의 수십 건의 금융거래에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경자 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그동안 일부 벤처업체는 기술 개발보다는 주가를 올려서 떼돈을 버는 데 더 열중했습니다. 이런 비뚤어진 행태를 이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벤처붐이 일면서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공모한 지 두세 달이 지나면 100배 이상 뛰는 종목도 여럿 나왔습니다. 사채업자와 창투사는 물론 투신과 은행까지 사업 내역을 묻지도 않고 돈을 대겠다고 몰렸습니다. 투신, 은행, 증권을 포함한 금융권하고 그다음에 소위 엔젤이라고 하는 이제 엔젤까지 쫙 퍼졌었는데 투자 자금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벤처마다 재벌 흉내를 내며 기업 인수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또 그 주식을 담보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로 쭉 기업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수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업 사주가 사설 펀드를 만들어 자기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것은 기본입니다. 투자신탁 회사에 돈을 준 뒤 기관 투자가가 많이 사는 것처럼 꾸며 다른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뒤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외자 유치서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국내 돈을 해외로 미리 빼낸 뒤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수법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무리하게 유무상 증자를 해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펀딩을 좀 더 크게 해서 투자 원금을 더 불리기 위한 일종의 뻥튀기 투자 원금을 받기 위한 그러한 매매가 많았었습니다.
기술 개발보다는 떼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한 벤처기업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연주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던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던 구조조정 작업이 늦어지게 되면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달 말까지 상호 신용금고의 부실 실태 검사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161개 금고 가운데 30개 정도를 줄일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동방금고 특별검사에 치중하다 보니 이달 말 검사 마무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금고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건실한 금고까지 부실해질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퇴출기업 선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열기로 했던 채권은행 간 협의회가 연기되면서 퇴출기업 선정에 칼날이 무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교통정리가. 그거 신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북감 때문에 북감장에 뛰어다니고 그래서 업무 공백이 좀 생겼을 거고. 장내창 국장건으로 금감원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퇴출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쉽게 납득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금감원의 위세가 절정이던 때 퇴출됐던 동아은행 등 5개 은행 직원들은 아직도 억울하다며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감원이 이달 중에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우량은행 간 합병도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금감원의 계좌 추적권을 확대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려던 당초 계획도 이번 사건으로 유보됐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이 후퇴하면 제2위기론이 현실로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오늘 저녁 88고속도로 전라북도 번암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관광버스와 트레일러가 부딪히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유기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모두 17명입니다. 오늘 오후 7시쯤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88고속도로 번암면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남원에서 함양 쪽으로 가던 대구 70다의 2818 관광버스와 트레일러 무소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대구시 복현동 시영아파트 48살 김가순 씨와 울산시 남구 신정동 16살 양선욱 씨 등 승객 20여 명이 숨지고 나머지 승객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인근 남원에 있는 남원의료원과 삼성병원, 호성병원, 한국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남원의료원에 8명, 남원시 삼성병원에 3명, 남원시 호성병원에 6명 등 모두 17명의 사망자가 후송돼 있고 나머지 부상자들 가운데에는 중상자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사고가 난 관광버스 승객들은 대구 신원교회 신도들이 대구에서 지리산 단풍 관광을 왔다가 돌아가던 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기아입니다. 네, 다시 동방금고 불법 대출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신용금고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해진 예금주들이 돈을 빼가고 있는데 우량금고도 이런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인천 대신금고에서 불법 대출 사건이 터지자 같은 지역의 한 상호신용금고에 예금주들이 몰려들어 돈을 빼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랴부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몰려든 예금주들이 문이 닫힌 금고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안내문을 읽고 있습니다. 노동일을 하며 평생 모은 돈을 입금한 칠순의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딴 데로 옮길려다가서 옮기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우대금리한 것만 그냥 난 것도 이 고통을 당하네요. 할머니들의 야유에도 무산됐습니다. 치먹게를 했는데 이제 11월 달에 둘째 날 놀래가는 돈을 여기다 맺겠어요. 9월에. 6개월 뒤엔 원금을 찾을 수 있다지만 시민들은 이제 돈 맡기기가 겁납니다.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원금도 지금 상태로서는 그게 뭐 내 손에 들어와야 이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신용금고 측에선 근처에 있는 대신금고 때문에 잘못도 없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불똥이 튄 거죠. 그러니까 신용금고에 대해서 불신이 이제 팽배됐고 대신이나 흥성이나 이게 다 요 근교에 있던 거예요.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우량금고도 예금 인출 사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한 100억 좀 넘게 빠졌고요. 오늘도 한 100억 좀 넘게 빠졌어요. 동방금고와 대신금고의 불법 대출 파문이 금고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다음 달 30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남북관계 일정을 늦춰오던 북한이 오늘 2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날짜 그리고 경제협력 실무 접촉 일정까지 우리 측에 알려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북측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다음 달 30일로 늦추자고 제의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다음 달 30일부터 2박 3일 동안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들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북은 또 2차 상봉을 위해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오늘 주고받았습니다. 북측 후보자는 60, 70대가 19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헤어질 당시 직업은 농민, 학생, 노동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은 다음 달 10일까지 후보자 가족들의 생사 확인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으며 상봉단에 포함될 최종 명단은 다음 달 18일에 교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무기한 연기됐던 경제협력 실무 접촉도 다음 달 8일부터 평양에서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남북 간에 합의된 일정이 약간 지연되기는 했지만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시찰단 방문과 2차 국방장관급 회담 등 그동안 불투명했던 각종 일정도 곧 조정될 것으로 보여 북한 당 창건 행사와 북미 특사 교환 등으로 소홀했던 남북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오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동욱입니다. 이번 방문단 후보자 명단에는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동생이면서 북측의 원로 화가이기도 한 김기만 씨가 들어있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은 동생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청주의 신미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바보 산수로 유명한 한국 화단의 거목 운보 김기창 화백. 지난해 쓰러진 뒤 병상에 누워있는 올해 미수의 그에게 북쪽의 셋째 동생 기만 씨가 형님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글로 적어 보여주자 눈시울을 붉힙니다. 동생이시라 잘 소통이 안 되고 그냥 기쁘다고 하시고 십자가를 보고 성을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낭보를 들은 김화백은 어렵게 구한 동생의 작품 홍매를 침대맡에 펼쳐보며 백발이 됐을 늙은 동생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서울시립미술연구소 연구생이던 김한 씨는 한국전쟁 중에 누이 기옥 씨와 함께 월북해 북한에서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고 현재 평양미술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연락은 왔었어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겠다고. 지난 95년 서울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그림으로만 만나 상봉의 아쉬움을 달래야 했던 김화백은 반세기 만의 동생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행운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MBC 뉴스 신비입니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 한 사람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길 경우 나머지 주주들도 모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황혜진 기자입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은 기업의 허위공시나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그리고 분식회계 등으로 입은 피해를 훨씬 쉽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주주들이 일일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총수나 대주주의 횡포와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재계의 반발과 부작용을 의식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밝혀 실제 시행은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토록. 이 때문에 실효가 별로 없고 사실상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함께 도입을 검토했던 집중투표제는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일시에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들이 표를 몰아줘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집중투표제는 도입이 가능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거부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당정은 그러나 소액 주주가 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해 감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황혜진입니다.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동방신용금고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종남 감사원장은 조만간 금융감독원 특별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여야 의원들은 동방상호 신용금고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 기능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할 여유가 있으십니까? 상당히 심각한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남 감사원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적당한 시기에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는 걸 보고 적절한 시기에 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박지원 전 장관의 대출 압력 가능성을 부각시켰고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 등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대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는가 하면 졸속 보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주점, 그러니까 술집에 대해서 보증한 것을 여러분이 재보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는 이걸 의심을 하고 싶습니다.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지난 93년부터 미국 측에 2천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하철을 마음 놓고 타기 어렵다는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하철 6호선의 일부 구간에서는 콘크리트가 규정보다 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용찬 기자입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지하철 안전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콘크리트가 벌써부터 노후 현상을 보인다는 지적에서부터 6호선의 경우 콘크리트가 규정 용량보다 적게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토목공사가 끝난 뒤 궤도 부설 감리를 맡은 한국철도기술공사가 청량을 하다가 레미콘이 부족하여서 슬라브의 높낮이가 맞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같은 7호선 구간인데도 부유한 강남 지역의 역사가 강북보다 화려하게 시공된 이유가 뭐냐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같은 서울특별시민이 어떤 사람은 1급 시민이 되고 어떤 사람은 3급 시민이 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오늘 국감에선 최근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고건시장의 대권 도전서를 묻는 느닷없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거론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울시정에 온 정성을 다 쏟겠다는 것 이외에는 정치적인 행보를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한편 오늘 국감에서 서울시 측은 생수 못지않다며 수돗물을 의원들에게 대신 제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박용찬입니다. 인터넷 중독이 가정 불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인터넷에 빠져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고 어젯밤에는 한 남편이 채팅 중독자인 부인을 홧김에 살해했습니다. 여운규 기자입니다. 어젯밤 한 30대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인터넷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컴퓨터를 집에 들어놓은 다음부터 부인은 다른 사람이 돼갔습니다. 인터넷 동호회 모임이나 채팅 등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남편과 아이들은 뒷전이었습니다. 실제 생활보다 가상 공간이 더 중요해진 부인은 어젯밤 마침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홧김에 부인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집이 싫다 그러고 헤어지자 그러고 자기는 이제 나보다 컴퓨터가 더 좋대요. 숨진 부인의 증세는 이른바 인터넷 중독증. 인터넷에 빠져들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증세입니다. 이 같은 인터넷 중독을 상담해주는 온라인 상담실에는 요즘 부부 갈등을 하소연하는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엔 인터넷 중독자 하면 대다수가 청소년이었지만 점차 성인 중독자가 많아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그 인터넷에서 채팅하고 또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정말 그 따뜻한 격려와 지지 이런 것들이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인터넷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공간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배우자가 인터넷에 중독됐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혼도 하고 또 이혼 이후에는 그 채팅이나 동호회에서 만난 그 사람들끼리 또 재혼까지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은 인터넷. 하지만 무절제하게 이용할 경우 가정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열흘 전 실종됐던 전남 고흥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국 오늘 살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출국한 이웃 새마을금고의 전 이사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의 박민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전남 고흥군 대서면 금곡리 석산에서 실종됐던 과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병태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발굴 작업으로 드러난 사체는 목에 비닐호수가 묶인 채 심한 악취까지 풍겨 실종 당시에 타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뚝에서 넘어다 보면 이상한 그 발바닥 같은 게 그런 게 보여요. 시신을 확인한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꼭 그 잡아주시길 바라고 제가 단지 바라고 싶은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씨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전 동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모 씨는 최근 친구 유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김 씨를 살해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전화통화에서 5천만 원까지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계속 귀찮게 하자 김 씨를 물먹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 이후 필리핀으로 출국한 용의자 이 씨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의 수사 협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유력한 용의자는 전 동광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시신과 피 묻은 옷가지 등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데다 실종 당시 다른 남자 2명이 김 씨와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내일 문을 여는 강원도 폐광 지역 카지노와 호텔의 내장재가 방염 처리돼 있지 않은 것으로 MBC 취재팀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경기도 성남 유흥주점도 방염 처리를 하지 않아 참사를 빚었습니다. 김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1200m 백운산에 자리한 국내 유일의 내국 인용 카지노 강원랜드입니다. 이 카지노는 동시에 700명이 이용할 수 있고 3층에서 5층까지의 호텔 객실은 4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가장 큰 비상문을 열어봤습니다. 밖으로 열리게 돼 있어야 할 문이 거꾸로 안쪽으로 열립니다. 이 안전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700여 개의 의자는 방염 처리가 안 된 인조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처리가 가능하나요? 처리 가능합니다. 레저 자체가 처리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카지노 바로 위에 있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벽지가 비닐로 돼 있습니다. 호텔 특실의 벽지를 뜯어 불을 붙여봤습니다.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방염 벽지와 달리 순식간에 유독가스를 내며 타들어갑니다. 관할 소방서는 이미 지난 2월 초부터 방염 벽지를 쓰도록 호텔 측에 공문을 보냈지만 업체 측은 개장 날짜에 쫓겨 비닐 벽지로 도배를 끝냈습니다. 소방서 측은 비닐 벽지를 뜯으라며 반발했지만 업체 측은 비싼 방염 벽지를 쓸 경우 3억 원 가까운 돈이 든다며 버텼습니다. 차후에 리노베이션 하는 거, 공사하는 부분은 방염 처리를 다 써야 되겠죠. 결국 관할 소방서는 업체 측의 요구에 밀려 비닐 벽지를 허용했고 이 때문에 190여 개에 이르는 모든 객실과 복도는 방염 처리되지 않은 채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광물을 캐지도 않을 거면서 광업권부터 받아내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로 편입되면 가만히 앉아서 거액의 보상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의 장용기 기자입니다. 광주에 사는 박모 씨는 20년 전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 고령터 광권을 설정했습니다. 지난 97년 말 박 씨는 단돈 6만 원을 들여 광업권을 연장했고 그 다음에 이곳이 공항 부지에 편입되면서 무려 6천만 원의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광업권 명목으로 그에게 보상비를 탕한 무안국제공항 예정 부지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도 고령토를 캐내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현장 본 적도 없고요. 저희 마을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적은 한 번도 못 들었단 말입니다. 무안군 의회가 국내 72건의 광업권을 조사한 결과
작업을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채광을 안 하고도 어떤 그 공공사업을 할 때는 엄청난 권리금을 받아간다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업권 등록이 쉬운 점도 문제입니다. 무안군 도리포 해역은 해저 유물이 발견돼 사적지이자 수자원 보존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올 6월 이곳에도 버젓이 광업권이 설정됐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이 우리가 제안을 했다가는 어떤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꼼짝없이 당한다는 결론이거든요. 현실을 외면한 채 광업권이 남발돼 엄청난 보상금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오늘 경륜장에서 충돌 사고가 나서 1등이 바뀌는 바람에 798배 고배당이 터졌습니다. 관객들은 고의적인 승부 조작이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강명일 기자입니다. 오늘 올림픽 경륜 경기장에서 열린 13번째 경주. 우승 후보는 1번과 6번, 7번입니다. 1번 선수가 바깥쪽에서 추월을 시도하다가 7번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7번 선수는 맨 뒤로 처지고 1등으로 들어온 1번 선수는 실격됐습니다. 1번 선수가 7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서 7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한 경우입니다. 실격으로 뒤따라오던 3번과 6번이 공동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무려 798배의 고배당 대박이 터졌습니다. 1번과 6번, 1번과 7번 선수의 돈을 걸었던 만여 명의 관객들은 심판 판정에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매치 총 매출액이 한 명이 12억인데 찾아가는 사람은 5천만 원도 안 돼요. 찾아간 사람은. 가장 실력이 좋은 1번 선수가 추월을 할 때 충돌 사고를 냈고 그 결과로 배당이 240배나 뛰었기 때문에 혹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항의입니다. 주강일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야. 오늘 판정 시비로 13억 거액 상금의 주인들이 바뀌었습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장정일 씨의 소설 4개의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법정에서 4년을 끌었습니다. 오늘 사법부가 음란물이라고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30대 유부남이 고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4개 거짓말을 해봐는 지난 96년 출판되자마자 외설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작가 장정일 씨는 음란문서 제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법정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오늘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설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학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음란성까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단 인사들은 검찰과 법원이 표현에 집착해 소설 전체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를 인정하는데 너무 인색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번 판결이 상상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죄 판결의 결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들을 포함한 문화 생산자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상력이 위축되는. 오늘 판결로 4년을 끌어온 장정일 소설의 음란성 논란은 법적으로 매듭이 지어졌지만 창작의 자유와 법의 타협점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성주입니다. L그룹의 부회장 아들이 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망갔고 또 자동차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재벌 2세는 전에는 앞으로 끼어들던 승용차 운전자를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때린 적이 있습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테헤란로에서 일제 아큐라 승용차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차 안에는 모 재벌 기업 부회장의 아들 31살 신모 씨와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신 씨는 갑자기 차를 뒤로 빼면서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신 씨는 경찰관을 매단 채 30m를 끌고 가다가 길바닥에 내동댕이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바로 그 후진을 한 것 같더니만 바로 롯데차야 하면서 바로 급발진을 하더라고요. 신 씨는 전속력으로 역삼동 방면으로 달아나다 옆에서 달리던 택시와 코란도 승합차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신 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300m 떨어진 이곳에다 차를 버리고 골목길로 달아나다 뒤따라온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신 씨는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것은 기억나지만 그 다음은 모르겠다고 발뺌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좀 많이 마시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신 씨는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탁자 위에 걸어 다니고 발로 좀 발길질하고 뭐 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 들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신 씨는 지난 94년에도 해외 유학 중 국내로 들어와 대형 승용차를 몰고 가다 프라이드 승용차가 끼어든다며 운전자를 집단 폭행해 뇌출혈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우리 축구가 어젯밤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력하게 주저앉는 걸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현대 축구는 개인기와 힘을 앞세운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구는 이 같은 선진 모델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저변입니다. 중고교 축구팀이 271개에 불과한 데다 기본기보다는 이기는 방법만 전수되고 있습니다. 개인기에 힘과 스피드로 무장된 세계 축구를 따라가기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가 대항전에만 관심을 쏟고 국내 리그는 외면하는 팬들의 무관심도 대형 선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큰 경기에다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그 축구팬이라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볼거리를 너무 제공을 못했다는 게 1년 7개월이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급한 불이라도 끄기 위해선 유럽 등 선진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는 게 축구협회의 설명입니다. 단기 과정으로 유럽의 구단들의 협조를 받아서 유럽의 리그에서 훈련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축구협회는 물론 국민들과 언론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1년이 아닌 10년 앞을 내다보는 축구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우리 축구가 이렇게 제자리를 맴돌 때 일본 축구는 선진 축구를 닮아가면서 이미 아시아권을 벗어났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일본 축구를 분석해봅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비수를 뚫고 동료의 발끝에 정확히 찔러주는 패스는 곧바로 골로 연결됩니다. 반면 상대 수비수와 얽혀있는 동료 선수에게 어림짐작으로 넘어가는 패스는 번번이 차단당하거나 슈팅을 위한 예비 동작을 하는 사이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파죽지세로 결승에 오른 일본과 4강에서 맥없이 무너진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축구 선진국들이 구사하는 4-4-2 포메이션을 쓰는 일본은 유소년 시절부터 몸에 익혀온 세밀한 개인기를 바탕으로 롱패스보다는 짧고 정교한 패스로 게임을 풀어갑니다. 이른바 컴팩트 축구로 불리는 이 스타일은 측면 돌파에 이은 긴 센터링으로 힘 좋은 공격수의 득점력에 의존해온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체격 조건이 뛰어난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 공격 전술로 일본의 골문을 한 차례 흔들기는 했지만 정밀한 일본의 플레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이 이번에 상당히 뛰어난 그 개인 기술과 그다음에 조직적, 전술적, 개인 전술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줬고 특별히 이제 아시아 수준을 훨씬 넘어서 한일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투지를 앞세워 승리를 맛보며 일본을 내려다보던 한국 축구. 그러나 일본은 이미 세계 수준으로 성큼 뻗어나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대근입니다.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를 흰개미들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또 30억 원짜리 문화재 수리공사를 영업 정지 중인 업체가 따냈습니다. 이런 문화재 보수 행정의 문제점을 따진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선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근정전 해체보수 공사를 영업정지 중인 진강건설과 30억여 원에 계약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경 의원은 지난해 3월 영암 지병제를 수리하다 불을 낸 진강건설에게 10달이나 지나서야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고 그 이틀 뒤에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볼 때 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12월 30일 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12월 31일에 조달청은 진강건설과
계약 체결을 문화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청은 진강건설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서울 종묘 기둥들이 뒤편 숲속에 살고 있는 흰개미들이 몰려와 갉아먹고 있어서 무너질 위험에 있다며 비디오 자료를 보여주면서 대책을 따졌습니다. 보수의 그 작업 지시서나 시방서를 보면은 어느 한 곳에도 이 흰개미에 의한 침해를 막어라 또는 방제를 해라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김일련 의원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 일부가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 뇌졸중, 즉 중풍 발생이 늘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는 물론이고 술과 담배가 지나치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규철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던 75살의 명모 씨는 며칠 전 갑자기 중풍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평소에 좀 약주들 좀 하시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혈압이 좀 높으셨는데 약을 제대로 안 잡수셨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명 씨처럼 중풍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혀 사지가 마비되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병인데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막히거나 터져 중풍에 걸리게 됩니다. 중풍은 국내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지만 고혈압 외에 그 원인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중풍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고혈압이지만 그 외에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당뇨, 불규칙한 생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풍은 무엇보다 증상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말이 어눌해지거나 보행장애가 오거나 감각이 이상할 때 3시간 이내에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발병했을 경우 재활치료도 빨리 시작해야 정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담배와 술을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요즘처럼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질 땐 체온 유지를 위해 적절히 보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정규철입니다. 우리나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수는 각각 14과목, 17과목입니다. 과목 수도 이렇게 많은 데다가 우리는 학생들에게 전 과목을 다 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와 여론조사 결과를 묶어서 송용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지만 얼굴 생긴 만큼이나 아이들은 모두 다릅니다. 네, 우리 수아는 글을 잘 씁니다. 이번에도 101장에서 애는요 학생분인데요 노래도 잘하고요. 하지만 어떤 과목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는 잘한다고 해서 그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과목이 보통 10가지가 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싫어하는 과목도 있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요. 시험 공부할 때도요.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고.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교과 과목은 많지만 학생들의 선택폭이 넓어서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대개 6과목 정도만 공부합니다. 반면 우리의 학교에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적게는 12과목에서 많게는 17과목까지 됩니다. 이른바 공급자 위주의 교육입니다. 모든 아이가 똑같은 과목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능력이나 수준을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관심도. 그러니까 학습 동기 유발이 안 되죠. MBC의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76.6%는 과목 수가 너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과목 수가 많으면 학생들의 특성을 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서희는 수학을 잘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수준의 수학을 배워야 합니다. 미래를 지망하는 희주도 학교 미술 수업만으로는 대학에 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원 안 다니고선요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교육부는 내후년부터는 선택 과목을 늘리고 과목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과 과정을 바꿀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부담에 짓눌려 있는데 교육 현장의 변화는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송윤입니다.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언론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한국 언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론의 자유가 정부의 비공식적 통제와 소유주의 간섭 등으로 제약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언론사가 부당한 간섭을 막을 장치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실천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할인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반대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버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전국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의 무료 셔틀버스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고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지난주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셔틀버스를 이용하던 주부들이 반대 운동에 가세했습니다. 금지하는 데서는 좀 반대죠. 버스 길이 노선이 좀 별로 안 좋고 이래서 차를 타려면 무척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시간은 딱 차가 바로 나오면 바로 탈 수 있으니까 많이 편리해요. 백화점 업계는 고객이 원하는 만큼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갤럽의 조사 결과 72.5%가 셔틀버스 운행을 찬성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을 주장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운송업계는 셔틀버스 때문에 해마다 승객이 10%씩 줄고 있다며 운행 금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금지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가 금년 정기국회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모든 버스 운송 사업은 총파업을 단행할 것입니다. 백화점의 고객을 뺏긴 슈퍼마켓과 재래시장도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느냐 계속 자유로 하느냐 셔틀버스와 버스의 전쟁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침몰한 러시아 크루스코 핵 잠수함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장교가 죽기 직전 쓴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이 메모에 적힌 상황은 러시아 정부가 그동안 딴소리를 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윤동호 특파원입니다. 침몰 잠수함에서 인양된 4명의 시신 가운데 한 명인 콜레스니코프 대위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한 장의 메모가 지금 러시아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두 시간 동안에 걸쳐 기록된 이 메모는 23명의 승조원들이 잠수함 침몰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살아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탈출이 좌절되자 망치로 선체를 두드리며 비상구조 신호를 보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음도 확인됐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구조를 기다렸던 이들 23명의 승조원들은 결국 체온 저하나 수압을 못 이기고 서서히 숨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2일 118명의 승조원이 탄 핵잠수함 쿠르스코호가 침몰한 뒤 러시아 정부는 이틀 동안 사고 사실조차 은폐했었습니다. 그 뒤 외국의 구조 지원 요청까지 거절하면서 사고 발생 9일이 지난 뒤에야 구조에 나섰습니다. 오늘 러시아의 모든 언론들은 폭발 당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며 늑장 구조의 변명을 늘어놨던 정부의 비도덕성을 집중 성토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MBC 뉴스 윤노입니다. 기차역을 개조해 만든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은 세계 최고의 인상주의 미술관으로 불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인상주의 화가 마네의 정물화가 지금 이곳에서 특별 전시되고 있습니다. 파리 전영배 특파원입니다. 1863년 무명이었던 마네가 그린 풀바디의 점심입니다. 파리 낙선전에 출품했던 이 작품은 모두로부터 호된 비난을 샀습니다. 에밀 졸라만이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 후 마네는 에밀 졸라와 귀족 출신 제자였던 곤잘레스 등을 그리면서 인물화에만 몰두합니다. 그 마네가 정물화에 빠진 것은 1872년 제비꽃다발을 그렸을 때부터입니다. 집토끼와 생선, 모란, 레몬 등 마네의 오브제는 다양합니다. Très très jolies les fleurs de Manet, quelques portraits qui sont très beaux aussi. C'est très frais. 전통적인 명암법을 포기하고 대담한 색조를 대비시킨 마네의 정물화가 19세기 그림의 모든 것이라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처음 모였습니다. 정물화만 80석점입니다. Ces œuvres viennent du monde entier, beaucoup viennent des États-Unis, mais d'autres d'Allemagne, une œuvre très importante, le portrait de Zacharias Struck, ou d'Angleterre. 오르세 미술관에 있던 로슈포르의 탈출 등 마네의 작품 일부는 서울 전시를 위해 떠났습니다.
그 대신 파리 사람들은 마네가 죽은 지 117년 만에 한자리 모인 그의 정물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전영배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제주 마라도 남서쪽 18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5톤급 통발어선 제51 동양호가 조난돼 선장 이준옥 씨 등 선원 10명이 실종되고 배는 전복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선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삼성 상용차의 조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삼성 상용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파업 출정식을 갖고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퇴출 도마에 오를 삼성 상용차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회생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한미 독수리 훈련에 참가 중인 F-18 미 전폭기 2대가 어제 오전 부주의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개성시 근처까지 들어갔다가 즉시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같은 사실을 북측에 통보했으며 유엔사 정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북한군 대표와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먼저 축구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축구 준결승에서 사우디에 패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기술 개발은 도외시 한 채 투지만 강조해온 우리 축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그런 경기였습니다. 베이루트에서 윤동열 기자입니다. 우리 축구의 문제점이 한눈에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부상 중인 이동국과 호흡이 맞지 않는 유상철을 선발 투톱으로 내세워 전반 내내 미드필드를 장악하고도 정작 득점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알마시엘에게 연속골을 얻어맞고서야 뒤늦게 설기현을 투입했습니다. 간신히 이동국의 헤딩골로 영패는 모면했습니다. 개인 돌파라든가 이런 볼을 가지고 하는 경기 내용에서 사우디 팀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 없는 선수 기용 등 전술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을 3대2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 대조를 이뤘습니다. 반면 우리는 갈수록 개인기가 떨어지고 지도자의 자질도 세계 흐름을 따르지 못해 아시아 2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축구협회는 2002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총체적 부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루트에서 MBC 뉴스 윤동열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진출을 위한 두산과 LG의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벌어지는 플레이오프 6차전 유재강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85.7% 롯데 7전 4승 승제의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먼저 3승을 올린 팀이 최후의 승자가 될 확률입니다. 두산은 내일 경기에서 이 확률을 실현한다는 각오입니다. 두산의 이런 자신감은 4, 5차전에서 연속 결승 홈런을 터뜨린 심정수 등 중심 타선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경기에서 꼭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멋진 경기 내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선발로 나올 파머가 5회 정도만 막아준다면 중간 개투진과 진필중 등 탄탄한 마무리진을 총동원해 경기를 마무리한다는 전략입니다. LG는 안병원을 선발로 내세워 승부를 뒤집는다는 각오입니다. 안병원은 3차전에서 6과 3분의 1이닝 동안 단 2개의 안타만을 내주며 두산 타선을 꽁꽁 묶어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LG 타자들도 상대 선발 파머에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머는 올 시즌 LG와 5번부터 방어율 7.33에 홈런도 3개나 내줬습니다. 야구는 VMR 투아웃까지 끝나봐야 끝나는 거니까 아직은 한 게임 더 남아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산이 코리안 시리즈에 직행하느냐, LG가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느냐, 결과는 내일 잠실에서 가려집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이달부터 탁구공의 지름이 2mm 커지면서 녹색 테이블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등 기술 위주의 아시아 탁구가 위기의식 속에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국내 한 실업팀 체육관에서 시작된 한중 합동훈련. 이른바 라지볼 시대를 맞아 두 나라 탁구계가 동병상련을 나누며 돌파구를 찾는 자리입니다. 속도와 회전력이 10% 이상 감소된 라지볼은 장기술 위주의 아시아 탁구에 상당한 타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应该说改了大球以后旋转上稍微弱一些，速度上慢了一些。
그 전에 했던 그 스윙대로 그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검실이 많고 좀 네트에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공 크기의 차이는 불과 2mm지만 이것이 몰고 올 세계 탁구계의 판도 변화는 예상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랠리가 길어지면서 체력과 파워를 앞세운 유럽형 세이크핸드가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고 탁구 최강국 중국도 더 이상 독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선수들이 새로운 공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각 나라마다 거센 세대 교체 바람도 예상됩니다. 내년 오사카 세계 선수권 대회는 바로 세계 탁구의 새로운 흐름을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이형관입니다. 뉴욕 양키스가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3연패를 달성하며 통산 26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양키스는 5차전에서 이번 월드시리즈 MVP에 선정된 데릭 지터의 홈런 등을 앞세우며 라이벌 뉴욕 매치를 4대2로 물리치고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내일 그린힐 골프장에서 개막될 유니세프 자선기금 마련 명사초청 골프대회 전야제가 오늘 저녁 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MBC를 방문하고 노성대 사장을 예방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사이버 투자를 혼자 한다고요? 아닌데 전문가들이랑 같이 하죠. 메리츠 전문가들이요. 투자 방법이나 원칙 결국 그게 맞더라고요. 제겐 메리츠가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메리츠, 메리츠 증권. 자연과 함께, 첨단과 함께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이 편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요. 대림이 편한 세상. 이렇게 많은 우유 중에 왜 아인슈타인 베이비가 돋보일까요? 천연 DHA 까다로운 품질 관리 어린이를 위한 우유니까요. 아인슈타인 베이비. 나 같으면 벌써 바꿨다. 상상 속의 모든 꿈. 상상 밖의 신기한 세상. 에버랜드에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 리조트 타운 에버랜드. 자동차 할부에도 소비자 시대가 열립니다. 할부 기간, 할부 금액도 고객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최고 45% 중고차 가격까지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세븐 예스 프로그램. 차값 이제 내고 싶을 때 내고 싶은 만큼 내십시오. 오래가는 즐거움 스태미나 핸디캡. 인류 앞에 펼쳐지는 꿈의 디지털 영상. 삼성이 만들면 표준이 됩니다. 삼성 디지털. 바다를 선물하고 싶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을 때 스피드 011. 디지털 경제시대. 트라이가 디지털 시대를 앞서갑니다. 디지털 과학으로 새로워진 참지능 네임.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건강하고 과학적인 네임. 트라이. 세자, 영어 공부가 몇 년째인데 입조차 열리지 않는 게요. 귀부터 열어주옵소서. 귀? 귀로 배우는 영어, 눈높이 영어. Thanks for your advice. 만백성의 귀를 열라 이르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떠나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11월부터 만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많은 것이 바뀌었고 특히 언론은 권력 못지않은 힘을 갖게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 그 힘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과연 책임은 뒷받침되고 있는지 늘 되돌아봤습니다. 또 시청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지만 영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권재용,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게 되는 뉴스데스크에 계속해서 관심과